네, 유승민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네, 부산의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학생 3명이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최근 12년 사이 10대 자살률만 오르고 있는데요. 10대 청소년들의 마음 건강을 전혀 지켜주지 못한다는 걸 드러내고 있는 수치이기도 합니다. 네. 대안 가운데 하나로 언급되고 있는 게 학교에서 운영하는 위클래스라고 불리는 상담실인데요. 어쩌면 가장 가까이에서 학생들을 살필 수 있는 이 창구가 현재 어떻게 운영되는지 취재해봤습니다. 상담실을 이렇게 불러요? 네, 보건실, 양호실처럼 상담실을 마련을 해놓고 있는 건데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찾아가는가 하면 또 교사가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면 권유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또 전국에 있는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초등학교 1학년, 4학년, 그리고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은 의무적으로 심리 검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 검사 결과를 토대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학생들은 이제 한 번은 무조건 가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네요. 그 학생들이 좀 체감하는 건 어떻대요, 그러면? 이걸 좀 살펴볼 수 있는 유의미한 설문조사가 하나 있었는데요. 2022년에 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이 지역 내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였습니다. 이 1,557명을 대상으로 위클래스 현황 조사를 한 건데 네. 그 결과 중학생은 10명 가운데 4명이 그리고 고등학생은 10명 가운데 2명이 위클래스를 이용을 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네. 만족도도 대체로 높은 편이었는데요. 다만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꼽은 그 개선점이 비밀 보장이 안 된다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럼 상담 내용이 누구한테 또 전달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다는 뜻인데요. 우선 고등학생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부모님한테 말을 못했던 얘기를 위클래스에서 하는 건데 그거를 위클래스에서 다시 부모님께 전달해 드리니까 2배로 혼나서 더 상황이 악화됐었던 적도 있었죠. 부모님께 전달한다는 말을 안 하셨어서 전달이 되고 있는 줄 몰랐는데 나중에 제가 봤을 때는 되고 있었던 거죠. 2배로 혼났어요? 네. 이 위클래스 경험이 있는 고등학생 3명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그러니까 물론 모든 학생을 대변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이 셋이 공통적으로 했던 얘기는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사이에 부모님한테 전달이 되고 있다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고 유일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상담 창구인데 나한테 아무런 고지가 없이 이제 보호자한테 전달이 된다는 점인데 네. 결과적으로 이 위클래스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마음의 준비가 없이 귀가를 했다가 다짜고짜 이제 잔뜩 화가 난 상태 혹은 분노를 하거나 우시는 그런 부모님을 마주하는 상황이 있었던 거죠. 이건 간단한 문제가 아닌데 네. 비밀 보장을 해줘야 이제 그 솔직히 열어놓고 이제 상담을 받는 건데. 근데 또 예를 들어서 이게 좀 중요한 문제다 하면 또 부모님한테 안 알릴 수도 없고.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거? 우선 원칙상으로는 비밀 보장이 이제 원칙이긴 합니다. 교육부 관계자를 통해서 알아보니까 원칙이 정해져 있긴 하지만 예외를 두는 경우가 딱 한 가지 있다고 했는데요. 네.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이 자신과 타인에게 해를 끼친 의도나 계획을 가졌을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보호자나 지근거리에서 학생을 살필 수 있는 교사한테는 일부 정보를 공유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네. 다만 이제 의무사항이고 당연히 필요한 조치라는 걸 학생들도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상 이제 학생이 싫어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건 충분히 학생과 얘기를 충분히 나누고 또 사전 고지 후에 최소한의 내용을 전달한다라는 방침이 있었습니다. 네. 다만 어떤 구체적인 전달 방식에 대해서는 지침은 없었고 그 교육부 관계자 말에 따르면 상담 교사의 기본적인 직무 소양 범위 내에서 전달을 하고 있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직무 소양 범위 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상담 교사의 운영의 묘기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네, 현장의 판단에 맡기겠다라는 뜻인데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학생들의 맞춤형으로 좀 섬세하게 운영이 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또 게다가 위클래스 상담이 필요한 경우 심리검사 결과 이후에 이제 이 학생한테 상담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판단이 됐을 때 그 학생을 안내하는 과정에서도 프라이버시가 존중되지 않는다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네. 가령 학급 전체가 보는 앞에서 이제 아무개는 지금 위클래스로 가라라던가 같은 학급 친구를 통해서 저 친구는 가게 하라라는 식으로 전달이 되는 경우였는데요. 그러니까 만약 학폭으로 문제를 겪고 있는 학생이라면 그 학교 폭력의 가해자로부터 내가 전달을 받는 그런 상황도 생기는 겁니다. 고등학생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심리 검사를 하고 난 직후인데 수업 시간에 예상치 못하게 불려가게 된다면 문제가 있는 친구처럼 보일 수도 있고 학교 폭력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가해자 친구들의 그런 보복성도 예측이 되는 것도 있고 해가지고 사실 피해자의 신상을 보호해주지 않아서 생기는 2차 가해가 가장
걱정이 되는 것도 있고. 네, 그럴 수도 있죠. 네. 네. 그 학생들이 얘기하는 비밀 보장이라는 게 절대적인 비밀 엄수를 얘기하는 건 또 아니었고요. 다만 도움이 절실한 학생이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이 있었으면 좋겠다. 더불어 이제 부모님한테 얘기를 할 거란다면 나한테 적어도 미리 고지를 해주는 그런 약속을 지키는 모습은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렇죠.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학생 입장에서 좀 생각할 필요는 있는 거죠. 네, 그래도 소통과 교감이 더 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죠. 유승민 작가였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